안녕하세요. 코인 탈출기의 니마입니다. 8월 9일 월요일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현황 현재 5,200만원 초반대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 잠깐 음봉이 뜬 걸 제외하고는 8월 4일부터 쭉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상승이 어디까지일지 좀 궁금합니다. 현재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는 70.89로서 탐욕 단계에 이제 접어들었고요. 바이낸스의 차트에서 보면 200일 이동 평균선인 44,953달러를 지금 돌파를 했죠. 업비트 차트에서 보면 200일 이동 평균선이 5,300만원대니까 한 100만원 정도 남아있긴 합니다만, 솔직히 말하자면 요 근래에는 비트코인의 호재라고 할 만한 특별한 요소들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미국의 인프라법 때문에 악재라면 악재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은데, 과연 비트코인의 이런 상승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많은 분들께서도 지금 한편으로는 너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그런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현재 평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11%까지 이제 올라왔네요.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 마이너스 25%고요. 퀀텀은 지금 130만원 수익권이긴 한데 이 퀀텀을 어느 정도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지금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이오스는 아직도 좀 멀었습니다. 마이너스 36%. 칠리즈는 22% 수익으로 54만원대. 그리고 넴은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이제 6%에서 12만 1,000원. 나머지는 에이다는 지금 매수 평균가인 1690원에 이제 막 도달했고요. 그 외에 아크,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 크로스톨 코인이라는 걸 한번 매수를 해봤는데 이거는 아직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상승장이긴 한데 아직 불장이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죠. 현재 비트코인도 아래 꼬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고 위쪽으로 계속 올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업비트 차트에서 200일 평균선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그때는 한번 지금 수익권에 있는 코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인이 하락장일 때는 이게 어떻게 떨어질지 전전긍긍하면서 또 시간 보냈는데, 또 상승장은 상승장 나름대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 가다가 다시 꼬꾸라지지 않을까, 내가 팔면 다시 치솟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로 나름의 퍼드 상태인 경우가 많이 있는가 봐요. 이 시장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건지 그런 의심을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무래도 요새 지금 가장 큰 화두는 인프라법인 것 같습니다. 이미 미 의회에서 구부 능선을 통과했다고 하고요. 필리버스터 중단을 가결했고 일부 문제 제기를 했지만 통과하는 게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다른 기사에서도 인프라법 중간 표기를 통과했고 최종 통과 전망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보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의원이 1.2조 달러 규모 인프라법 표결 최종 통과를 위한 중간 과정 성격의 표결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미디어는 이에 대해 인프라법이 상원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백악관이 지난 수개월 양당 의원들과의 협상에서 승리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인프라법 최종 표결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에 해당 법안에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세금 보고 기준을 강화, 암호화폐 브로커들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뉴스를 보면 김치 프리미엄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차트를 보면 해외 비트코인 가격보다도 오히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0.57% 더 낮다. 통상 김치 프리미엄이 낮으면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지금 현재 시각으로 보면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0.21%, 0.2%. 보통 제가 예전에 봤을 때 비트코인이 3에서 4%, 심한 것은 5% 이랬는데 그에 비하면 지금 많이 낮은 가격이죠. 도지코인 같은 경우 순간순간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국내 투자자들이 아직 많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여기도 인프라법 관련 얘기가 나오죠. 코인베이스 거래소에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 경영자가 한 말인데요. 트위터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몇 가지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프라 법안입니다. 마크 워너 상원 의원은 어떤 기술은 괜찮고 어떤 것은 암호화폐가 아닌지를 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처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새 이제 걱정들 하는 인프라법이 무엇인가 이제 한번 보니까 인프라법의 정식 명칭은 사회 기반 시설 투자 법안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력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이고 앞으로 8년 동안 1조 2천억 달러를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기반 시설의 보안성과 성능을 끌어올리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법안에 280억 달러가량의 암호화폐 소득세를 걷어 이를 사회 기반 시설 투자 예산에 보탠다는 이 내용 때문인데요. 과세 대상인 암호화폐 브로커의 정의가 이제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암호화폐 기업뿐만 아니고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 당사자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랄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런 사람들까지 다 브로커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또 수정안을 냈어요. 그 수정안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비트코인 외에 지분 증명 등 다른 합의 메커니즘 기반 프로젝트와 디파이 등에는 과세하겠다는 의미라고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지금 작업 증명보다도 지분 증명 방식의 암호화폐가 훨씬 많은 이런 상황에 환경 문제도 있고 에너지 사용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더리움도 작업 증명에서 이제 지분 증명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따지면 작업 증명 방식 코인이 비트코인하고 라이트코인 대표적인 게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분 증명 코인을 가가지고 스테이킹하고 이렇게 그런 활용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 이런 식으로 또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니까 암호화폐 업계가 또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 같은 사람하고는 관계는 없죠. 저희는 브로커는 아니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투자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더 위축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여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법안 자체가 아직 결정이 되지도 않았고 세금을 얼마나 부과를 하게 될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에도 비트코인 아까 윗골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것을 다 말아 올려서 없애버렸죠. 지금 5,270만원. 곧 업비트 차트에서는 조금 있으면 200일 이동 평균선에 도달할 것 같은데요. 보통 200일 이동 평균선을 근접하면 이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하던지 아니면 돌파를 할 경우에는 그 이후로 굉장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좀 고민이 되긴 됩니다. 이게 하락장 속에서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게 내려간 것은 올라오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올라가면 내려올 수도 있죠. 근데 아직은 올라가는 거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올라가고 이 정도 조정받고 올라가고 또 조정받고 올라가고 이런 게 계속 될 텐데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있는 게 나을지, 과연 있는다면 어느 정도일지 따지고 보면 비트코인의 상승이 2020년 12월 달부터인데 그때부터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이런 시기였는데, 처음 상승할 때 4,700에서 3,300 정도 한 1,400만원 정도 빠지고 다시 올리고 6,400에서 5,100까지 한 1,300 정도 빠지고 또 다시 올리고 이런 수준이니까 차트가 정확히 똑같이 간다고 가정할 수는 없겠지만 2,000만원에서 4,600만원까지 거의 2,600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1,400 정도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3,500이라고 보면 이것은 한 6,000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한 4,500 정도 조정 오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보통 조정을 받을 때 상승에 대한 최소 3분의 1 지점이라고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이만큼 올랐는데 여기서 조정 와봤자 한 이 정도밖에 더 오겠어요? 이 정도 상승을 하면 최소한 이 정도라도 상승을 해야 조정이 이 정도 나오지. 여기에서 조정이 온다면 기껏해야 이 정도인데 이 정도는 장기적으로 보면 코인이 다 우상향 하는 것은 맞겠지만 현재 지점에서 익절을 한번 했다가 다시 밑으로 빠졌을 때 이 종목이 다시 들어갈지 그런 것들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도 이제는 도지코인이나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 이렇게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거래량 상위에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하락장만 겪던 사람들이 오랜만에 상승 오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진짜.
뭐 어쨌든 뭐 변변한 호재도 없는 상황에서 코인들이 이렇게 오르는 것은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올라갈 때가 됐으니까 올라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뭐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또 공부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탈출기의 니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